건축방화 2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이런 문제 냈어요. 그래.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직통계단 보행거리를 주요구조부 등에 따라서 설명하고 5개 피난계단 그리고 이제 대지 안에 있는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방화구역 방화구역은 무조건 나오는데 약간 덩어리를 크게 하면 25점 작게 쪼개면 1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방화구역은 기준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점은 사전 확인사항 이런 것들은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경미하게 방화문 성능 기준 우리가 차연성, 차염성 그죠? 그리고 차열성 가지고 있는 거죠. 셔터 드라이비트인데 제가 이건 문제를 크로스오버 안 됐죠. 드라이비트는 외단열입니다. 외단열 명칭상 외단열을 실물 모형 시험이 기준이 뭐냐 이렇게 반드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프로고도 봐놓으세요. 넘어가서 이렇게 요 내용까지 오죠. 딱 보니까 1번입니다. 피난안전구역은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뭡니까? 라면 건축법상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30층 이상 피난안전구역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초고층도 있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러니까 초고층과 지하 그리고 지하 쪽에 있는 연계 복합건축물 복합이라는 말은 지하층에 위험도가 큰 요소가 별도의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하층에도 저런 거 영업하면 화재 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지하층에도 피난안전구역을 둬야 되고 피난안전구역을 둘래? 아니면 썬큰을 둘래? 썬큰이 약간 영업하기 좋습니다. 썬큰 같은 거 이렇게 막 사진 찍어 하면 지하층에서 지하가 완전 답답하잖아요. 근데 봤을 때 외부 햇살도 들어오고 나무도 막 심어져 있고 계단 타고 밖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연기도 배출된다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피난안전구역 할래? 썬큰 할래? 뒤쪽에 썬큰 기준이 나오니까 보시라는 거죠.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얘는 뭐하고 좀 다릅니까? 느낌이 요것들은 이런 설비를 설치하세요 이렇게 딱 돼 있고요. 그리고 상세한 설비를 어떻게 설치하고는 화재안전 기준을 고층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차용해라 그걸대로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비의 명칭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구, 옥내, 스프링클러, 자탄 뭐 등등 있죠. 그래서 대략적인 거 전부 다 이게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설치 어떤 기준으로 하라고요? 소방법 획대로 해라.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법에는 이런 설비를 넣어라. 상세는 소방 관련되어 있는 법령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입니다. 외우셔야 되죠. 건축법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누가 잘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법 암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내가 좀 안타까운 게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이 도저히 법이 암기 안 돼가지고 기술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라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기술사 법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요? 괜히 했네 이러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약간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법을 어떤 식으로 좀 그게 왜 그런지도 좀 알아가야 공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가 생기고 더 많이 외워지거든요. 근데 관리사는 맨날 어떤 의미에서 표면적인 천자문 외우듯이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방향성도 못 잡고 출제 경량도 잘 못 잡고. 근데 기술사를 보면 약간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게 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되니까 좀 더 뭐를 강약을 좀 조절할 수 있고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11층 이상 29층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형태하고 지하 연계. 그러니까 딱 보니까 29층까지 내 지하가 연계되어 있고요. 30층 이상은 무슨 법으로 갑니까? 라면 건축법상으로 가면 돼요. 건축법 시행령 30층 이상. 그리고 50층 이상.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29층까지는 요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이런 용도로 되어 있으면 뭘로입니까? 이렇게 딱. 글자 크기 되게 크고 좋죠. 이 정도로 쓰십시오. 이렇게 써야 손에 무리도 안 가고 적고 시인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출제위원들이 연세들이 많으세요. 예. 저도 요즘에 최근에 문제 만들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안경 벗었다 꼈다 가까운 거 봤다 멀린 거 봤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렇게 딱 하면 벗을 일도 없고 답이 시원하구만. 그럼 대충 좀 틀려도 맞는 것 같이 이렇게 반대인가요? 틀리면 약간 작게 적어야 되는 게 맞나? 여튼
잘 보이게 적으시면 됩니다. 요 기준대로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딱 한 페이지 잘 된 내용까지. 살짝 밀려나는 것들은 글자가 너무 큰 부분도 있고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요약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썬큰 되게 좋아하거든요. 썬큰의 구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요게 이제 건축물의 이제 인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지하죠. 그 뒤지하를 이렇게 파는 거죠. 이렇게. 원래 허가 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혹자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법상으로 생각하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막 설명해가지고 건축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썬큰에 대해서는 일정 용도 이상이면 이렇게 둬야 되고 저렇게 둬야 되고 등등. 이렇게 햇살이 심지어는 지하 2층까지도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이제 홍보효과 좋다더라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아파트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놓거든요. 부지가 넓은 형태는. 근데 이게 보통 보면 다 쓰레기 이렇게 투척해서 밑에. 저도 한번 가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 키 높이만큼 해놨는데 살짝 보면 안에 뭐 설비는 안 두는 거니까. 그런 형태는 그냥 단순한 썬큰을 피난 용도로 활용하진 않고 그냥 이제 채광용으로만 쓰고 있는 거지. 이런 형태가 있더라. 그러면 기준이 그 썬큰은 지하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하고는 어떤 식의 면적하고 요 용도하고 얘네들은 어떤 용도에서 도대체 얼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냐죠. 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썬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지하층 등등 썬큰 그죠? 면적 부분이 가장 중요한 축에 속합니다. 면적은 7%, 3%. 위험 용도가 크면 더 많은 면적으로 하고 그 해당되는 용도에 그 밖에는 3% 여기까지 돼 있죠. 그럼 내부에 이렇게 계단도 하나 설치하거든요. 이렇게 계단을 설치하죠. 이 계단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 폭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썬큰에 접하는 면적. 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 부분이 썬큰이에요. 썬큰 하나 딱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계단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런 용도로 이렇게 딱. 그래서 접하는 면적 기준 하나, 출입구의 폭 사이즈 요 두 개를 집중해서 외우세요. 보이시죠? 접하는 부분, 출입구 폭. 바닥 면적 100당 0.6을 곱하면, 그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제곱미터다. 그러면 3을 곱하면 되니까 1.8m. 그죠? 그 다음에 출입문의 폭.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3에서.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 형태는 100에 얼마? 100 곱하기 0.6이고 숫자 마찬가지로 0.3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 잘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한번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보행거리죠. 보행거리.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합시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 실자 거실에서는 어디까지 탈출하는 것을 피난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원래는 건물의 바깥쪽 5개까지 다 가는 걸 하죠.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거리 사항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위쪽에 다 있는 거고 두 가지만 이렇게 분류할게요. 계단입니다. 계단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각 거실에서 계단까지 가는 거리를 핵심 사항으로 보는 거죠.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실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폭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따라 가지고 폭은 점점 그렇죠? 짧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면적이 몇 미터부터 시작합니까 하면 30부터 최대 10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보행거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거리입니다. 보행거리는 앞쪽 정의도 동일하죠. 뭡니까? 보행거리는 걸어서 가는 거리라서 장애물이 있으면 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위치. 그래서 우리가 그 캐드 같은 걸로 찍어보면 보행거리에 대한 기준이 거리에 대한 크기가 나오거든요. 얼마큼 되는지. 여기까지 가면 산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 법상 피난층 외. 그럼 피난층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피난층 계단에서 5개까지죠. 5개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하시고 마찬가지로 가장 큰 먼 거실부터 출발하는 거죠. 피난층의 거실에서 여기까지는 몇 미터냐 이렇게. 흡사 보면 2배로 보이는 거죠. 2배. 그래서 피난층 외의 보행거리는 각 거실에서 직통 계단까지에 대한 거리
그리고 직통계단에서 5개까지에 대해서는 요 두 거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같은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본으로 보시면 30m. 그 밑에 보시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이상 내화구조로 내화구조 또는 불연제 되어 있어야 되죠. 40m. 일반 건물은 50m. 그리고 공장 75, 반도체 무인 공장 100m. 이건 뭐 단순한 거니까 쫙 외워놓으세요. 엄청 중요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유치가 좀 남았어. 그림을 넣을 때, 다른 거 넣을 때 질문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냥 뭐 좋은 이미지처럼 남기고 싶어. 그때는 보행거리에 대한 기준은 전 세계에 똑같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특화되어 있는 게 없는 게 뭡니까? 라는 거죠. 그 형태에서는 화살표에서 암기할 때 뭐가 없습니까? 데드엔드가 없죠. 데드엔드. 또 뭐가 없습니까? 커먼 패스가 없죠. 커먼 패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와보니 양방향이 되는 시작점이고 들어가 보니 출구가 없네. 그렇죠. 이런 걸 그릴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가운데 복도까지. 그래서 거실의 한 곳에서 나와가지고 도착까지. 그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옆쪽에 하나만 살짝 더 그려가지고 이런 거죠. 야, 요게 이제 커먼 패스죠. 나오니 두 군데 공용 이용 복도, 공용 이용 통로의 도달점까지. 없네, 씨.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내용이 현행 법상은 없는데 비슷한 형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정리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보완되는 스프링클러 같은 거 넣으면 완화가 됩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적용 시 완화 이런 것들 고민해 놓으시면 되죠. 길이를 더 길게 해도 되는 거죠. 왜? 스프링클러가 안정성을 더 보완해 주는 거니까 길이를 좀 더 길게 해도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두 개는 양념 삼아 국내는 없는 거 보완하는 거 이렇게 해야죠. 딱 한번 써놓으면 요 기준은 두고 써먹을 때가 많죠. 거리에 관련된 피난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들 이런 걸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들 설명하면 되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넘어가서 5개 피난 계단의 종류는 뭐 있을까요? 피난은 뭡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뭘로 공부하고 와야 되냐 이런 거죠. 피난 계단. 그러면 계단 이렇게 출발을 하면 일단 피난 안정성을 위해서는 직통 계단을 만드는 게 계단 좋습니다. 직통 계단이 소방 입장에서는 되게 단점인데 피난 안정성만 생각하면 장점만 존재하죠. 뭡니까? 그러면 계단과 계단 참으로 1층 피난층까지 올 수 있는 계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소를 배우고 연기가 확대되는 걸 배우니까 이게 계단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단이 더 많아지면 그 계단이 수직 통로 역할을 해서 연소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반하는 내용 있죠. 직통 계단 연결하지 마. 5층마다 끊어가지고 별도 계단 만들어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들을 일정 이상 규모가 되면 안전도를 많이 높여야 되거든요. 그게 피난 계단이 됩니다. 몇 층 이상 되면? 5층 이상 되면. 지하는 2층 이상. 이게 뭡니까? 그러면 피난 계단의 정체는 직통을 유지하고 안전도를 올렸어요. 안전도 올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획을 시킨단 말이죠. 구획. 계단실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한 3층, 낮은 4층 이렇게 건물 보면 우리가 뭐 약간 있잖아요. 그 뭐 하이 땡땡 전자제품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가보면 계단이 매장이랑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복도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계단이거든요. 가다가 바로 이렇게 구획이 안 돼 있고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데 이게 건축법상 5층 돼 있는데 이런 데가 가끔씩 있거든요. 내부 정축해가지고. 그럼 다 작살납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잘 모를 때였는데, 소방관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도 되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 아니, 이건 건축법상으로는 보셨냐? 그래서 우리가 내부 정축만 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거기 5층일 건데, 이분이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더라고. 다시 확인해보면, 따락따락따락 있잖아요. 경보 막 울리더라고.
큰일 났다, 씨. 얘기하니까, 어떻게 대안을 할 거냐? 다 맡겠습니다. 얘를 하나의 계단실로 만들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다 셔터 쳤어. 그래서 정리된 거죠. 원래 셔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피난 계단에는 방아 셔터 괜찮다라는 개념이 없거든. 근데 이해하셔가지고 넘어갔었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소방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죠? 뭡니까? 라면 건축법으로 인해서 진공이 안 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부랴부랴 해야 되는 거지. 요거보다 더욱더 안전도를 높여야 되는 형태가 있다, 그죠? 특별한 피난 계단. 자, 특별 피난 계단. 그죠? 특별한 건 뭡니까? 라고 하면 피난 계단실을 안정도를 더 높이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피난 계단에다가 실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실 같은 거. 그래서 연기를 배출시키고 싶어요. 배출이죠. 그런데 실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니까. 요 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연기 배출시킬 거냐? 여기다가 창문을 달는 것도 되고, 또 아니면 노대 스타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배연 설비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방서에서는 배연을 되게 싫어합니다. 배연이 무슨 기능이 되니 측정을 하니 그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량적이지 않은 거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연기 얼마큼 배출하는지 갖고 와봐. 글쎄요, 창문 열어놓으면 많이 배출될 때도 있고 이게 건축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못 믿어온 거죠. 아니, 내부 연기가 얼만큼 많이 생길 줄 알고 그걸 얼만큼 배출한다고 임마. 그럼 알았습니다. 재현하죠. 이렇게. 세 가지 개념만 딱 이해해놓으세요. 그래서 피난 계단의 안전도를 더 높이는 개념인 거죠.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 거죠. 이때는 몇 층 이상? 11층 딱 이상이고, 그리고 얘는 지하 3층 이렇게 됩니다. 얘는 순수 다시 얘기하지만 계단의 문제입니다. 계단 문제. 그러면 승강장의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승강장도 그렇죠? 관련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만 쓰거든요. 비상용 승강기는 몇 미터? 31m. 그렇죠? 그 다음 공동주택은 10층. 주택법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는 해당되는 면적에 따라서 개수를 더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게 진짜로 잘못된 게 뭘 하나 해요. 이것도 같이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 되면 안 되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쓰는 거죠. 아니면, 아파트에 승강기가 그걸 뒤에 다시 어떻게 놔? 같이 쓰는 순간 엄청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승강기는 이런 용도니 저런 용도니가 맡겨져요. 누구를 완화시킨 거야, 이런 것들. 혼란만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만, 아파트일 때만 겸용이 가능하죠. 뭘 겸용을 합니까? 전시를 겸용하는 거죠. 전시. 여기에 대한 승강장 겸용 가능합니다. 상세법을 한번 더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계단이 있고, 그 피난 계단에서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겠죠. 건물 내에 있으면 옥내, 바깥쪽에 있으면 옥외겠죠. 옥외는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옥외 계단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내를 가봐도 건축물에 계단이 바깥쪽에 하나 더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 그때는 어디에서만 훨씬 더 사람이 많아서 인명피해를 훨씬 더 많이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봤더니 공연장 주점, 그렇죠. 이렇게 인원이 집중되는 시이다. 이런 말 좀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시험. 인원이 집중된다. 인원이 집중되는 것들을, 그죠? 그럼 화재 발생하면 사람 많이 죽는다는 똑같은 거죠. 저럴 때는 건물을 바깥쪽으로 빼는 게, 계단을 바깥쪽으로 빼는 게 제일 우선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할 때 또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면 뭘까지 해야 됩니까? 5개의 계단을 놓는 것들이 좋다 나쁘다를 갑론을박 하거든요. 왜? 화재가 발생하면 창문 바깥쪽으로 연기가 반출될 텐데, 그럼 5개로 내려간 사람도 기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5개 계단을 밀폐형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럼 그게 5개입니까? 고민하는 거죠. 지붕만 있으면 면적으로 산정되니까 옥내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갑론을박이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일시적으로는 마치도 괜찮다라는 거지. 5개인데. 그래서 다 뚫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려가는 거죠.
잘 한번 이해하셔가지고 출입문 열고 내려갔다가 다시 아래층으로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건물 구조는 간단하게 계단 구조는 아시는 거니까 요거 하나 대상 외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계단하고 대한 규모들 비교 살짝 해놓으시면 되죠. 아래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한 것만 더 잘 쓰는 형태로 자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어떤 의미에서 남의 답지 잘 쓴 사람들을 잘못 갖고 오면 단점이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를 써야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묻는 것만 딱 집중해서 써도 충분히 점수는 나오는 거지. 넘어가서 대지 안에 이제 피난 규정, 소화에 대한 통로의 설치 기준입니다. 대지 안에 피난 소화에 관한 통로의 기준이다. 그렇죠? 이렇게 통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통로의 너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용도별로 해서 0.9, 그 밖은 1.5, 바닥이 이상이고 용도가 위험 용도 좀 커집니다. 그러면 3m 이상까지. 여기까지 딱 보시면 되죠. 원래 답은 여기까지. 그냥 소방차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더 연습 삼아 넣으신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용도는 피난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뭐 접근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죠? 소방에 관련된 피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건축물 방어구역 사전 확인사항. 누를 안 넣었네요. 이게 없습니까? 숙제였나 보네요. 이거 왜 안 넣었지? 책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이렇게. 원래 문제도 있었는데 방어구역 사전 확인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방어구역을 할 때 이거는 이제 감리 입장에서 딱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뭐부터 이게 약간 뭡니까? 이게 막 엄청 화려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완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감리가 핵심 사항은 법에 준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 근데 법에 준하게 넣으랬더니 뭘 검토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용도. 그렇죠? 용도. 뭡니까? 용도별로 해서 또 층별로 해서 규모별로 해서 재질별로 해서 다 방화구역의 선정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지.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관리사 답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기술사는 뭡니까? 그러면 피난 안정성을 또 검토하는 거죠. 피난 안정성.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또 뭐도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구획을 시킨다라는 것들은 안에 내장이 어떤 용도로 해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사전의 확인 사항은 용도가 하중과 강도를 같이 갈 수 있을 거다. 그럼 얼만큼 크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얼만큼 작게 하는 게 좋냐. 그럼 또 시공 난이도 되겠습니까? 타공정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어낼 수 있는 말은 다 지어내세요. 보통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 딱 가면 바로 쓰는 연습보다는 이 문제는 맨 뒤로 넘겨가지고 10번에 시간이 남더라 그러면 2페이지 적는 거예요. 뭐 막 그물 많이 던지면 뭔가는 걸리겠지. 법은 그러면 안 됩니다. 법은 막 던지놓으면 걸리겠지라면 틀린 것, 이 새끼 모르고 적었네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적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적어서 오늘 제가 답지 만들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데. 그 다음에 방화문이죠. 방화문은 기준이 완전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시험 다음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재미삼아 몇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었어요, 뭐가? 방화문이라는 것은, 방화문은 원태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태생이 방화구역에 관통부에 적는 거죠. 관통부에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방화구역을 하면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얘가 개구부, 지나가는 문인 거예요, 개구부. 이 개구부 안 둘 수가 없거든. 우리가 생활이니까. 그러면 방화문, 방화셔터. 근데 일반 배관 정도 형태, 틈이다. 이런 별도로 조치를 취하면 되죠. 거기서 딱 나오는 형태가 방화문이었습니다. 과거에서는 방화문이 갑종과 을종, 갑을 관계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성능이 필요하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차 가장 기본이 염입니다. 염.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게 염입니다. 그 다음에 차연이죠. 차연. 이게 왜 이런 말을 씁니까? 라면 연기 뚫리면 다 죽어 이런 개념보다는 화염이 뚫리는 순간 쓸 수가 없는 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화염이 뚫리면 화재 전파를 바로, 연기가 전파된다고 사람이 죽지, 아니, 사람이란다. 화재가 전파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염이 전파되면 화재가 확대되니까 아예 본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 그죠? 특히나 얘는 인명피해 기준이 여기만 딱 들어와 있는 거죠. 뇌화구조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뇌화구조는 건축물만 살리면 되지, 뭐 사람까지만 굳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차열,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차열. 이게 이제 과거의 각종 방화문 또는 을종에서 문이 3개로 구분이 좀 되다 보니까 과거의 각종 방화문을 써라, 이런 형태가 전부 다 60분, 60분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하면, 옛날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즉 차열 방화문은 어디에만 써라? 예, 아파트 대피 공간만 쓰랬어요. 지금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위험물의 각종 방화문 데이터들은 전부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이 다 바뀌었어요. 60분 플러스 방화문만 써라는 곳은 한정적이지만 써야 되는 곳들은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2개 별도 건축물입니다. 예전에는 갑방 넣으면 되거든요. 갑방은 뭐였어요? 60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60분 플러스까지 다 넣어야 되는 형태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60분 플러스 방화문 대상이 어떤 거냐? 외우세요. 내가 곧 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유지 시간이냐. 유지 시간. 방화문 명칭 뭐라 할 거냐. 차염 있어. 차연 있어. 차열도 있지만 몇 분이랬어요? 30분입니다. 30분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데 비싸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60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2개 더해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되는 거죠. 있는데, 그렇죠? 없어요. 60분. 방화문 명칭은 60분 방화문. 재밌지 않습니까? 60분. 그러니까 이 문은 60분을 견뎌야 된다는 설명보다는 60분 방화문. 누가 봐도 몇 분 견디는? 60분 견디는. 바보같이. 장명 센서가 너무 고수. 법에 넣기는 좀 부끄러운 거죠. 30분입니다. 그래서 30분 방화문. 이렇게 되는 거죠.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60분 플러스와 60분 방화문이 과거에서는 갑종이었고 30분 이제 을종입니다. 을종은 없죠. 보통 이제 해도 되는 곳. 근데 위험물 쪽으로 가면 을종이 엄청 많습니다. 갑종 해도 되고 을종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소방에서는 을종은 단 한 군데, 뭐 2군데, 뭐 이렇게 2-3군데밖에 없죠. 어디가 있습니까, 기본?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갈 때. 그때 30분 가능하고 또 위에 가스 저장실. 가스 저장실에서 용기실의 출입문은 방화문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화문을 하니까 제일 싼 거 하는 거예요. 60분 플러스부터 30분 방화문까지 30분 방화문 하자 이렇게. 그런데 30분 방화문을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30분과 60분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다더라고. 그죠? 근데 왜냐하면 30분용으로 만들어도 60분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60분 방화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60분 방화문에서 차열 성능이 들어가면 저렴한 데는 한 20% 비싸고요. 비싼 데는 거의 2배까지 비싸요. 그래서 재질 차이 그렇게 차이 나나 했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못하겠는 쪽에는 2배 비싸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시키는 제 입장에서는 20% 비싼 거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심의 볼 때 요런 라인 쪽에 있는 거는 차열 방화문을 쓰셔도 될 것 같다. 60분 플러스 좀 쓰시죠. 위원님 2배 이상 제가 비싸서 공사비 부담이 내가 다 찾아봤는데 결국은 20% 비싸다. 보십시오. 성능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형태가 요렇게 덩어리를 지어가지고 그죠? 요렇게 지으면 내화 성능이 되고요. 내화. 요렇게 동그라미 치면 뭐 방연 시험이 됩니다. 방연. 그렇죠? 여기서 한 개만 더 하고 갑시다. 그러면 차염은 어떤 기준이었어요? 60분 동안 서서히 온도가 올라간 화재 성장과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던 문을 견디고 난 다음에 뭘로 해보면 됩니까?
그게 이제 균열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균열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균열 게이지 가지고 몇 밀리짜리로? 6mm로 150mm가 이동되면 15cm 이동되면 그 다음에 25mm짜리로 관통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되겠습니까? 요렇게 하나 딱. 그 다음에 차열은요. 차열은 면패드를 해도 되고 저게 되면 안 해도 되고 차열 열을 막아야 되니까 온도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온도 몇 도? 평균 온도 평균은 140K 그리고 최고 온도는 18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신기하게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1일 스타트까지 하면 지난 시간도 아니고 6일 만에 보는 건데 벌써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문 열고 나가는 순간 포맷 하시는 분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자연은 몇 파스칼? 25파스칼일 때 얼마? 0.9 메다 3승퍼가 1분의 메타 제곱당 이상 나가면 안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세 가지 시험 끝난 거지. 요렇게 머리에 넣어질 정도면 준비는 다 된 거죠. 그 밑에서 나와 있는 등등등 시험 이렇다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동 방아 셔터의 성능 기준과 구성에 대해서. 자동 방아 셔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화 시험 하고요. 그리고 차연 시험 하고 차열에 대한 기준은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자체가 비차열로 되어 있어요. 비차열 딱 체크하세요. 비차열입니다. 생각해 봤더니 이거 안 한단 말입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심의에 넣죠. 근데 이게 방아 셔터도 차열의 기능이 되는 문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방아 셔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약간 두께가 더 있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예 방화문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면 솔직히 하기 힘들더라고요. 보시고 밑에 봤더니 똑같은 내용 25파스칼 0.9 철만 돼 있어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말한 차열은 개폐력 있고 밑에 있는 그림들 넣어놨어요. 그죠? 참고하시고 기준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들이 없이 60분 플러스 3m 자동 수동 불꽃 연기 열 가능 그런 것들 있죠. 하고 과거에는 셔터의 중량 셔터 기준이라고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셔터 기준에 명료하게 돼 있어요. 뭐가? 열 감지기는 어떤 감지기를 해라 하는 게. 열 감지기 어떤 감지기가 됩니까? 정온식 해라.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체 항공별에 통합됐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냥 열 감지기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감리하실 때도 참고하십시오. 넘어가서 이거 답 안 넣네. 아씨 곤란하네. 뭐 이래 이게. 약간 미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셀프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건 답지를 제가 좀 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아이 곤란하네. 왜였습니까? 저 이왕 이런 거 펜 좀 가져올게. 저기요. 요즘 말 잘 안 들어. 삐졌어. 저기요. 저기요.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답을 안 넣었었는데. 그래서 어디가 답입니까? 요거 답이죠. 이렇게 먼저 체크해서, 이렇게.
이거 딱 10점짜리입니다. 아시겠지요? 외벽 마감 재료가 뭐다? 딱 적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칭이 드라이비트는 실무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질에 관련되어 있는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개념 형태는 외벽 복합 마감 재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벽에 쓰는 복합 마감 재료. 그렇죠? 그래서 외부 마감 성능, 내부 확산, 외부 화재 확산 성능과 내부 확산 같이 생겼습니다.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 측정해서 일정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이렇게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들 아니니까 별표를 한번 딱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드라이비트는 화재 확산이 빠르고 외부에만 단열하는 형태인데 가연성 재질이 들어가져 있어서 외부로 확대돼서 내부의 인명피해를 더 야기시키는 문제거든요. 확산은 빠르고 내부에 사람이 탈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어가지고 위험도가 엄청 높죠. 그럼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실험을 거쳐서 제한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외벽 복합 마감재로 쓸 수 있는 대상물을 규모를 축소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서 봤던 드라이비트에 대한 위험성 이렇게 하죠. 그냥 이미지로 적을 수 있는 글로는 한계가 분명히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 외우세요. 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 외우고 못 외우고에 대한 차이는 아닙니다.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적으시면 8.9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교시 하나가 8.9점 받으면 두 문제 잘 쓴 거하고 같아요. 보통 잘못 쓰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4점, 3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두 개 쓴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딱 받아보면 기분이 다르죠. 21 이렇게 따면 3명이서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7점이 나온 거예요. 엄청 잘한 거죠. 24에 나오면 그냥 만점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딱 봤는데 3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3점인 줄 아는 사람 많아요. 3점? 아, 내가 뭘 못 적었지. 3이란 말은 뭐 그냥 적었구나. 답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빈칸 채우기를 채웠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3점을 왜 줄까요, 근데? 웃지 말고. 예? 노력상? 아니, 가능성 그건 없어요. 아이, 안 주면 다음에 안 오거든. 있잖아요. 뭐, 지나가는데 뭐 물티슈라도 주잖아요. 그 줘야, 다음에 또 오고 이런 거지. 점수를 아예 그냥 칼같이 해서 안 줘. 그럼 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1, 2점이나 3점 정도까지는 약간 다음에 또 온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3점 정도 받으면 내가 약간 틀리게 적었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빵점 줘. 나하고는 안 맞는갑다. 그러면 인력관리공단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객. 1, 2, 3점까지는 호객. 4점은 틀린 게 있구나 생각하시죠. 6점은 보완만 하면 7점, 8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내 점수 딱 봤는데, 야,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할 사람은 접수하지 마세요. 누구 배부를 일 자꾸 시키려고 그래. 그렇죠? 저는 예전에는 일단 쳐보면 늡니다 이랬는데 공부 안 하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안 맞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게 된다니까. 그 엄청 우울해서 오래 가요, 이게. 그죠? 그 반년 떠났다 와요. 그 되게 웃긴 게 한 2개월, 1개월 떠나도 손 놓아도 몰라요, 이거. 감이 없어서 못 따라간다고. 근데 6개월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늘 합니다. 강의 스타일도 바뀌시고, 교재도 바뀌시고, 교재는 같습니다. 그래도 강의 스타일도 바꾸시고, 정말 많은 거 설명하시고, 뭐 하시고, 진짜 막 하는 다음부터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밑밥을 줘야죠. 뭐 이렇게 뭐 물티슈라도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죠. 체감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딱 봤더니 리프로그 제가 딱 봤을 때 리프로그하고 포고트로그 두 가지죠.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구조에 주로 많이 쓸 겁니까? 라면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리프로그는 창문을 깨고 상층 연소 확대죠. 그죠? 창문, 그러니까 내부랑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외부의 창문, 그래서 창을 통한 연소 확대, 상층부 연소 확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외벽으로 연소가 될 때 연소를 공부하고 온 사람은 이거 한번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현상이 뭡니다 보다는 내가 답을 정말 잘 쓰고 싶어. 그러면 창문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창문을, 그죠? 여러 창문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불 나는 거거든. 맞습니까?
요만큼이 무슨 범위입니까? 가열길이죠. 그리고 연소입니다. 화염의 확산 속도는 뭐하고 연관이 됐어요? 뭐? 가열 길이가 길수록 이 점 드려야 되겠는데. 2.5점, 3점이라 드려야 돼. 다시 또 이렇게 밑밥을 무는데. 마음 같아서는 2점인데. 점화 시간입니다. 점화 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질의 문제고요. 재료의 문제입니다. 얘는 방향과 중력의 문제예요. 방향. 그리고 또 뭐? 중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상층 연소 확대로 위로 바람. 바람의 영향도 있네요. 방향과 중력 같은 개념을 보고 바람. 최악의 조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죠? 뭡니까? 라고 하면 상층이 연소되는데 바람이 위로 치는 거죠. 근데 고층 건축물일수록 그래요. 다들 위로. 그래서 창문을, 고층 건축물의 창문은 절대 이러한 창문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쳐버려요. 창문이 다 떨어져 나가. 해운대에서 많이 경험해요. 고층 건축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들 창호를 반대로 열어요.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하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열리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배연창이더라도. 이 형태를 잘 봐야 되는 거지. 재질을 바꾸는 거. 화염 확산 속도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질을 바꾸고, 지금 나와 있는 형태. 그러니까 뭐, 어디로 많이 연관되겠습니까? 방문회를 봤었던 복합 마감 재료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재질을 불연 재료로 하면 점화 시간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면 상층 연소 확대는 거의 안 이루어져요. 이게 안 되면 구조를 해결해야 된다. 구조. 가열 길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가열 안 되고 싶어. 그거 달아내는 거죠. 뭐 캔틸레버 올리는 스팬드러를 다 같이 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야, 창문을 이렇게 해보라. 그럼 화염이 나오더라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되겠죠? 보기가 싫어. 그래서 뭘로? 특히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 E를 달면, 로우 E 유리를 달면 복사열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싼 유리 달면 상층부 연소 확대도 얼쩍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자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넣을 수 있을 정도. 그냥 정의는 누가 알죠?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개구리 그린 사람도 있고 말이지. 네? 뭐 자연농원입니까? 그런 거 이상한 거 그려놓고 해석하고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말은 안 되죠, 뭐. 교사 시험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포크 들어옵니다. 내부 관통재가 뚫리듯이 연소 확대되는 거죠. 딱 얘기하는 거죠. 잘 이해해서 돼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크 들어오냐, 포크냐. 잘 이해해야 됩니다. 포크냐, 피냐.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내부 충진재 탈락. 그죠? 그 다음에 외장재 파손. 주로 창문이겠죠. 창문. 외부가 탈락돼서 화염이 확대되는 거냐. 이건 전부 다 저변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확대되느냐 보시고 넘어갈게요. 관막이 벽도 없네. 오늘 좀 죄송합니다. 답지를 간막이 벽은 기준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중요하게 보려고 했더니 이건 제가 말하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만들다 만 거를 제가 보낸 거 아닌가? 이걸 이제 단톡방에 올려놨단 말입니까? 아, 진짜 게으르네, 씨. 이건 제가 잠깐 끊어가지고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는. 아유, 그래서.
구조의 하중 지지력. 성능주 설계 절차. 내화 구조 기준에서 한번 이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화 구조에 관련해서 하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미시킨 형태에 대한 기준은 수직부재. 수직부재는 압축률하고 수축되는 거죠. 수축량과 율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수평부재로 되어 있었을 때는 힘일 때에 대한 변형과 변형률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아직까지는 축제가 안 됐지만 내화 구조에 대한 성능 축제가 잘 안 됐거든요. 세부 기준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수치를 암기하기에도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라서 한번 보고 가시면 나올 때 재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답이 되게 짧게 보이지만 그림 하나 놓고 하면 훨씬 더 그냥 무난하게 쓰실 수가 있는 범위니까 그렇게 살짝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성능 위주 내화 설계죠. 성능 위주 내화 설계라고 하는 것들은 성능 위주 설계 중에서 성능 위주는 이제 피난, 그죠? 화재 관련되어 있는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내화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배우는 형태인데,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죠? 그래서 내화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 내화는 내화 성능을 따지는데, 원래는 내화 성능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 견디느냐고요. 성능 위주 내화 설계는 가연물의 특성, 즉 화재 가혹도를 판단해서 화재 가혹도로 인한 발열량이 어느 때까지 얼만큼 크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구조가 얼만큼 견디느냐를 따질 때 성능 위주 내화 설계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능 위주라고 하는 말이 조금 좀 아쉬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준은 없다. 있으면 좋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라면 가혹도를 가지고 가혹도의 시간. 그렇죠? 가혹도에 보면 시간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하중을 시간화시켜서 그러면 그 구조가 그만큼 시간만 견디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혹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체성기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의 답에 감미료처럼 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재미삼아 이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반 건축물입니다. 일반 건축물. 고층 건축물일 때 크게 별로 바뀌는 거 없죠. 고층 건축물은 뭐만 키운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층 건축물. 고층하면 뭐가 커집니까? 살수 시간 커지죠. 몇 분? 원래 20분에서 몇 분까지? 40분도 되고 60분도 하는 거죠.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방사 41도 커집니까? 41도는 기본이 우리 80리터 정도 물 쏘다가 이게 또 커지나요? 커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똑같지 뭐. 그럼 강도는 커지지 않는다라는 개념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층화 시키면 이미지화로 바꾸면 요런 개념이죠. 살짝 올라가서 오래. 근데 이게 만약에 뭘로 바뀌면요. 전기차라든지 강도가 센 놈으로 바뀌면 그림 모양은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끝판왕에 오면요. 끝판왕이 누굽니까? 강도도 크고 시간도 길어야 되는 거. 창고, 물류창고. 계약가 이렇습니다. 네 가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양념삼아 일반 가옥도에 대한 기준을 보면 돼요. 일반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고층.
층. 그리고 빨간색은 전기차. 그 다음에 파란색은 물류창고. 물류창고 밑에다가 반드시 렉 타입이어야 됩니다. 렉식 창고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던 시간. 그죠? 시간은 하중. 이 아이는 온도라지만 강도. 커지는 셈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계속 활용하세요. 전기차 질문 나오면 전기차가 어떻게 위험해? 위험하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하니 이런 말. 그건 뭐 어쩌라고? 아 그냥 위험하다고. 아씨 위험하다 해도 말이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위험한지를 알아야 대책을 말할 텐데 위험합니다. 잘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는 참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야 그래도 안 가본 것보다 낫더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던데요 이러면서 가는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류창고는 바꿔야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상세 수치를 적어주면 돼요. 20분, 60분 그죠? 살수 밀도 형태가 얼마 전체에 대한 살수량이 나올 거니까 그걸로 우리가 정리하고 풀어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이제 25분짜리에 대한 답은 제가 이제 재미인 플러스 삼아서 개요를 좀 넣었습니다. 짧게. 오늘 방포 프린트를 보시면. 그래서 개요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시점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나간 프린트를 보시면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같이 논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 풀이는 이것으로 간단히 가름하고 그리고 건축 방안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죠? 순자라베처럼 졸라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지 않고 와서 어떻게 그럴 시간에 외우세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올 때 외워야 된다고. 그래야 점수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